설명회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GRE 버버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성이고요. 자, 그다음 GRE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실전반 선생님 이훈종 선생님께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GRE는 여기 지금 약자로 Graduate Record Examin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GRE는 크게 제네럴 테스트 하고요. 제네럴 테스트 하고요. 아니면 서브젝트 테스트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버벌, 매스, 라이팅도 골치고 막 이런 부분은 제네럴 테스트예요. 그래서 모두가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마스터 이상, PhD도 물론 다 봐야 되는 게 이 GRE이고요. 제너럴 테스트고요. 서브젝트 테스트는 전공 관련 시험이에요. 그래서 8개 과목에 한해서만 박사과정이면 주로 요구하긴 하는데요. 박사과정 중에서도 8개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hD 가는 사람은 또 다 봐야 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마스터라 할지라도 간혹 깐깐한 학교들에서 너 서브젝트도 내라 이러면 제너럴 테스트는 물론이고 서브젝트 테스트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문과에서는 영어, 영문학, 심리학 이런 게 있고요. 이과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면 학교에서 맨데토리라고 말을 해주면 꼭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인데요. 기계공학은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 피직스를 봐와라 이러면 또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개인이 준비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시험 봐 이러면 안 되고 1년에 4월, 11월, 12월 이렇게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11월 지금 코앞에 닥쳤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얼른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전공 영어라 아마 그리 당황하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브젝트가 필요한지부터 알아보시고 마스터라 할지라도요. 필요하다고 하면 꼭 그 학교가 가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8개 정도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뽑아봤는데 한 학교만 서브젝트를 원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너럴 테스트만 보면 돼요. 그러면 너무 가고 싶으면 서브젝트도 봐야 되지만 그 하나 정도는 또 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는 사항이니까요. 서브젝트가 필요한지는 알아보시고 제너럴 테스트는 모두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제너럴하고 서브젝트로 나뉘는 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 뉴GR에 대해서 좀 더 좁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GR는 이제 8월부터 시행된 시험을 뉴자를 붙여서 우리가 그냥 뉴GR이라고 편의상 Revised GRE Examination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그렇고 한국은 컴퓨터로 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렇게 컴퓨터 사용이 편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ETS 공식 홈피에 들어가서 나라 이름을 찍으면 너네 나라는 컴퓨터, 너네 나라는 페이퍼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코리아 찍으면 컴퓨터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한국에서의 시험 일자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밑에 나오죠. 그래서 그거 조금 요거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다른 나라는 거의 매일 주말이 아니고서는 매일 볼 수 있거든요. 편한 날 골라서. 근데 보시면 저희 나라는 테스트 데이시 왼쪽에 나와 있죠. 8월은 지나갔죠. 9월에도 한 번 있었어요. 10월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텐데 10월은 23일에 있고요. 11월은 이렇게, 12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월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1월에 한 번이 있을지 두 번이 있을지 이건 잘 몰라요. 근데 살짝 지금 재팬이 옆에 좀 흐릿하게 나오긴 했는데 예약되는 날짜니까 이미 예약이 찬 날짜도 여기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특정한 워크데이 말고는 웬만한 워크데이에는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1년에 5번까지 응시할 수 있어요. 60일 간격을 두고 응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ven if you cancel the exam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9월에 쳤잖아요. 근데 GRE는 중요한 게 점수가 5년간 누적이 돼요. 너 막판에 점수 원하니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근데 원한다, 캔슬한다가 있어요. 근데 너무 점수가 이상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캔슬 누르면 그냥 화면이 사라져요. 대신에 누적은 안 돼요. 점수를 보고 캔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GRE는 점수가 누적된다는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지간하게만 치른 것 같으면 원한다라고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화면 확 바뀌면서 버벌 몇 점, 수학 몇 점 떠요. 라이팅이 그 자리에서 채점이 안 되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보름 후까지 기다리면 점수가 나한테 메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다시 9월에 시험을 봤는데 아무래도 준비가 좀 미진했어. 그래서 이제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캔슬했어요. 그럼 그냥 점수가 안 나와요. 내가 몇 점 맞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오는데 문제는 그것도 한 번으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일 이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9월 3일 날 그렇게 캔슬하신 분은 11월 5일부터 여기 지금 available 하겠죠. 그래서 60일 간격을 두고 5번까지. 근데 이 1년이란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험 본 첫날이 9월 3일이면 그날을 기점으로 다음 내년 9월 2일까지 그래서 그 캘린더 이어 중에 5번 응시할 수 있어요. 근데 5번까지 누가 응시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할 일은 별로 없는데 그리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상한 점수 막 있으면 안 돼요. 토플은요. 100번 봐도 되죠, 여러분. 그 점이 달라요. 100번 봐도 제일 잘 나온 성적표 하나만 보내잖아요. 카피해서 그냥 보내면 돼요. 근데 GRE 성적표는 ETS가 보내는 것만 이 사람들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성적표 그냥 내가 갖고 있고요. 학교 어플라이 할 때 ETS에 다시 의뢰해서 여기 5개 학교에 10개 학교에 보내달라고 그것도 한 학교당 돈을 15불씩 내고 의뢰를 하면 ETS가 보내는 것만 받아요. 근데 ETS는 내가 5년간 나라는 사람이 박혜성이라는 이름으로 registration number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5년간 본 all of the exams가 will be reported예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1년에 5번씩 꼬박꼬박 막 20번을 보진 않았겠지만 3년 전에 본 이상한 점수가 하나 있으면 그것도 또 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의 질문이 이 부분에서 많은 게 점수가 옛날에 안 좋은 게 있었고 이번에 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보내.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봐주나요는 아무도 몰라요. 뭐 그쪽에서 대충 둘 다 미니멈을 넘긴 점수고 괜찮네라고 봐줄지 둘 다 미니멈은 넘긴 점수지만 하나는 좀 너무 별로고 정말 살짝 넘긴 거고 하나는 굉장히 고득점일 때 고득점을 쳐줄지 중간으로 쳐줄지 그거는 그때그때 딘 마음이겠죠. 학교도 어플라이 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모집 인원 막 초과해서 대수가 세지면 더 이렇게 깐깐하게 사정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아니면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또 사정하는 요건이 많으니까 딱 이 점수 하나가 요건이 아닐 테니까 또 너그럽게 봐줄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적된다는 걸 조심하셔서 충분히 준비가 되셨을 때 봐도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봐서 엔간하면 그냥 그 2개로 어플라이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충분히 한 다음에 점수 하나 나온 걸로 한다든지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 이래서 60일 간격으로 응시한다는 건 그런 말이고요. 자, 1년에 5번까지 볼 수 있다는 건 그 원 캘린더 이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자, 그다음에 버벌뿐만 아니라 라이팅도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면 라이팅을 보게 돼요. 그래서 딱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니터 켜는 소리 이렇게 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타타타타타 이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는지 나는 막 이렇게 라이팅 제목도 지금 간신히 막 해석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진짜 라이팅 제목이 미리 주어지잖아요. 저는 라이팅 선생은 아니지만 그것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야 심리적으로 벌써 라이팅부터 막 불편하면 안 되니까 제목도 다 보시고 그에 따른 브레인스토밍도 다 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다 열심히 하고 왔겠죠. 그러니까 앉자마자 타타타 이런 소리만 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팅 먼저 붙박이로 보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은 항상 맨 앞에 섹션 1에 나와요. 그 다음은 버벌이 나올지 수학이 나올지 그거 순서는 왔다 갔다. 자, 근데 버벌을 2섹션, 수학을 2섹션 보는데요. 여기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올드 GRE는 사실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뉴 GRE에만 초점 맞춰서 이 부분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라이팅을 먼저 섹션 1에 이슈 하나, argue 하나 보시게 되고요. 그럼 1시간 후딱 지나가죠. 자, 힘든데 여기서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하고 다시 클릭하면 버벌, 수학 이 순서로 뜰 수도 있고요. 수학, 버벌 순서로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벌을 보고 어쨌든 수학 퀀티테이티브 보고 그 다음에 문제는 unscored라는 거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더미 섹션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더미 섹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리서치 섹션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라이팅은 먼저 언제나 섹션 1이에요. 저는 8월에 시험 보러 갔을 때 버벌 수학 떴어요. 그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같이 보러 간 친구는 라이팅 먼저 봤는데 그 친구는 퀀티 먼저 보고 수학 버벌 순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한 번 여기가 더 이렇게 리핏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더미 섹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더미 섹션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자기네들이 출제위원을 통해서 정말 검증되고 또 검증해본 문제를 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난이도나 여러 가지를. 근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한번 풀어주는 사람들을 대학원생 알바를 써서 풀어달라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시험처럼 푸는지 뭐 GRE 준비가 된 사람들인지 안 된 사람인지 그것도 가늠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시험장에 올 정도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시험이 막 바뀐 다음에는요. 제가 시험이 이렇게 크게 바뀌는 걸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여러 번 봤는데요. 언제나 더미 섹션이 몇 년은 들어가요. 그랬다가는 랜덤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운에 따라서 버벌 매스 보고 집에 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버벌 매스 버벌이 또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더미는 항상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버벌 퀀티테이티브 얘가 매스예요. 버벌 이렇게 또 볼 때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시험용 섹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점수에 안 들어가고. 근데 마지막이 더미인 거 알면 누가 이걸 열심히 풀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시험 환경에서 똑같이 풀어주는 그 자료를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섞어놔요. 그래서 문제는 이 정도 오면 너무 피곤해요. 집에 가고 싶은데 하나 더 나와. 근데 문제는 얘가 시험에 점수에 카운트되는 섹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랑 카운트할지 뒤에 두 개를 카운트할지 앞에 두 개를 카운트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풀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체력이 너무 필요한 시험이었어요. 치르고 나니까. 그리고 또 수학을 먼저 치른 학생은 수학 버벌 본 다음에 수학 하나 더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unscored라고 정해지고 푸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점수에 카운트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 꼼꼼하게 여기까지는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점수 너 원하니 해서 딱 클릭하면 뭐가 합산됐는지 모르지만 얘네 두 개인지가 합산돼서 버벌 몇 점, 수학 몇 점인지 이렇게 나오고 라이팅은 보름 후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바로 제가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조금 전에 마지막에 리서치 섹션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리서치 섹션은 아마 안 나올 것 같고요. 얘는 맨 마지막에 얘는 마지막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험이 바뀌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리서치를 해보기 위해서 이건 제목을 줘요. 그래서 올드 GRE였을 때 올해 초반에 학생들이 뉴 GRE 모양을 많이 리서치 섹션에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섹션에 제목을 줘요. 리서치 섹션 딱 주고 그 다음에 한번 풀어봐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누가 풀어? 점수에 안 들어가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럼 그냥 섹션 X 딱 누르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험이 바뀔 때 바뀌는 1, 2년 전부터 한번 리서치 해보려고 계속 내는데 이런 식으로 제목 주면 학생들이 열심히 안 푼다니까요. 그래서 리서치 섹션은 우리는 시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unscored는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9월 시험도 모든 분이 버벌 3개 본 사람, 수학 3개 본 사람 이렇게 나뉘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unscored가 순서 무작위로 이렇게 섞일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체력이 너무 필요하다 그랬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라이팅 보고요. 이거 1시간 이거 타이핑하는 거 얼마나 짐 빠지겠어요. 근데 여기서 쉬지 않고요. 버벌을 보든지 수학을 보든지 또는 수학을 보든지 버벌을 보든지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하나 그러니까 요걸로 표시할게요. 라이팅 보고 버벌 수학한 다음에 여기서 잠깐 쉬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안 가고 계속 그냥 시작해도 되고 그냥 난 다음 계속 볼란다. 클릭해서 계속 가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뭐 먹을 거 갖고 나가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초콜릿 바 같은 거 단 게 좀 필요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바나나나 이런 거 갖고 온 외국인들은 다 갖고 왔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막 너무 긴장해서 화장실 얼른 갔다 오는데 갖고 와서 잠깐 이제 에너지 보충하고 다시 힘내서 3개나 더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10분 브레이크 중간에 있는데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각 섹션 간에는 1분 브레이크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버벌 풀고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좀 쉬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바로 다음 섹션 너 원하니 그러면은 continue 눌러서 그냥 쭉쭉쭉 하죠. 사람들이 이제 긴장했으니까 별로 뭐 쉴 것도 없고. 자, 이렇게 할 수는 있고 테스트 시작하면 중간에는 화장실 못 가요. 그래서 끝까지 중간에 한번 공식 10분 브레이크 말고는 없으니까 그냥 중단 못하고 쭉 간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거 캔슬할 거면 아무거나 exit 누르고 그냥 나가버리면 되죠. 그런 식의 중단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나 점수 안 원하면. 그렇지만 공식으로 원하는데 중간에 잠깐 손 들고 어디 갔다고 이럴 수는 없다는 말이고 이거는. 그래서 중간에 여기 라이팅, 버벌, 수학까지 한번 풀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화된 특징.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아직 성적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제가 본 시험도 점수가 아직 안 나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카운팅할지 좀 궁금한 면인데요. 바뀐 시험은 섹션 레벨 어댑티브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저번 시험은요. 문제 하나당 그냥 퀘스천 하나마다 1번 문제를 내가 되게 잘 풀잖아요. 되게 잘 푼다는 말이 정답 찍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컴퓨터가 카운팅하기 때문에요. 보자마자 막 몇 초 만에 엔터링 그런 건 단답형이니까 할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잘하면 두 번째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점수가 더 가산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레벨이 섹션 레벨 어댑티브라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을 잘하면 개수를 좀 많이 맞으면 아마 그 다음 섹션의 버벌은 조금 더 난이도가 상향 조정된다는 말일 거예요. 대신에 상향 조절되면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카운팅해서 조금 더 점수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한번 푸는 거니까. 쉬운 거보다는. 그리고 앞에 거를 조금 못 풀면 좀 더 쉬운 문제를 주고 요건 조금 한두 개 더 맞춰도 점수가 앞에 거랑 비슷하게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와서 이 부분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ETS 공식 홈피에는 이번에 바뀐 시험은 섹션 레벨 어댑티브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딴 게 아니라 첫 번째 섹션이 특히 수학은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은 많이 잘하시니까 뭐 크게 어렵게 나와도 잘하시고 뭐 별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버벌 섹션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섹션 레벨 어댑티브라는 이 말은 첫 번째 섹션은 적어도 중간 레벨로 준다는 소리예요. 쉬운 문제로만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지간한 레벨로 다 대략은 1에서 5번 난이도, 5가 제일 어렵다고 할 때 있으면 3 난이도 수준으로 대충은 아마 맞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버벌 섹션이 라이팅 바로 다음에 나오든 섹션 3에 나오든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게 돼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런 섹션 레벨 어댑티브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긴장하시고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서 열심히 괜히 쉬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막 어려운 문제 보고 당황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섹션 레벨 어댑티브가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시험은 뭐 옛날 시험 보신 분 별로 아까 손 안 드셨기 때문에 옛날 시험하고 비교할 것도 없지만 더 약간 응시자 프렌들리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번 답 클릭하면 앞번호로 못 갔어요. 그게 끝이야. 근데 이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모르는 문제는 마크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위에 화면 보면 관두고 싶으면 quit 이런 것도 있고요. 마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마크 누르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넘겨도 되고 마크도 안 하고 그냥 넘겨도 그만이고 예, 그래서 next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또 넘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또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요렇게 이제 해서 내가 거의 다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마지막에 리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요 화면으로 바뀌면서 너 이렇게 앤서 했는데 2번에 이렇게 색칠되면서 너 이거 아까 마크한 거다. 아까 마크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문제에만 색칠 칠해줘서 2번 딱 클릭하면 다시 아까 안 푼 문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푼 문제도 컴퓨터가 찾아주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한 3, 4분 남기고 리뷰 누르면 안 푼 게 2개 정도 있으면 이제 그렇게. 근데 너무 많은 문제를 마크하면 15개를 마크하면 막 다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푸시면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문제는 마크하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설명 안 한 부분이 섹션을 근데 끝내면 못 돌아가요. 버벌 섹션 안에 주어진 30분 안에서는 마크를 해도 되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0분이 딱 끝나는 순간 그냥 그 섹션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몇 개 못 풀어도 그냥 끝나는 걸로 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화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다 풀었는데 점수를 원하니 이게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버벌을 지금 3개 풀고 힘든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학을 3개 푸는 게 덜 힘들어요. 수학 잘하시니까. 근데 다 이렇게 끝났어.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점수를 원하십니까? 해서
원한다 하고 캔슬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점수를 이제 받게 되는데 점수를 받기 이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맞은 개수 위주로 점수가 카운트돼요. 틀리면 감점이 없어요. 자, 그럼 빨리빨리 머리를 굴려보세요. 그러면 버벌이 좀 어렵고 시간이 너무 잘나 지금. 그래서 끝에 내가 4개 못 풀었어요. 3개 못 풀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게 나을까요? 찍는 게 나을까요? 찍는 게 낫죠. 그쵸? 이런 거 되게 잘하시죠? 찍는 게 낫죠. 틀려도 감점이 없는데 틀리는 건 틀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요행이 하나라도 맞으면 카운트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개수 위주로 점수가 카운트 됩니다. 점수 답을 안 해도 점수가 없고 뭐 틀려도 점수가 없고 근데 틀린 거는 틀린 거고 그거 갖고 많이 깎지 않아요. 맞은 거 개수 위주로 13개 맞으면 몇 점, 14개 맞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빨리빨리 하자라는 거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바로 버벌에 대해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나한테 편한 유형이 있어요. 리딩 잘하시는 분은 받자마자 많은 개수를 푸는 게 유리하니까 내가 유리한 것부터 내가 하기 편한 것부터 빨리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한 섹션 안에서는 빨리빨리 풀고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마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많이 푸시고 마지막에 몇 개 남으면 찍는 게 차라리 유리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거는 130에서 170점 스케일로 바뀌는데요. 1점씩. 그래서 130이 기본 점수예요. 다 틀려도 130, 131, 132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고요. 라이딩은 옛날 시험과 변함이 없으니까 0에서 6점으로 나오는데 0.5점씩 그래서 3.5, 4, 4.5 이렇게 이런 스케일로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 자 설명드렸고요. 점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다니까요. 점수를 원하니 했는데 단 요새 시험은 이 사람들이 점수를 카운팅하는 시스템을 establish 안 해서라고 공식 홈피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새 시험은 시험장에서 딱 점수를 원하십니까? 해서 클릭하면요. 130에서 170 스케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너 540에서 640 사이에 한 점이다. 그럼 옛날 점수대로 해가지고 600에서 700 사이에 한 점수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적표에 올 때는 130에서 170으로 이 사람들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수를 셋업하는 게 이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바로 12월서부터는 점수 원하니에서 클릭하면 154점 이런 식으로 딱딱 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2달 동안은 안 돼 있고요. 10월까지의 시험은 11월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8월에서 10월까지 시험을 봐도 11월 초에 성적이 나와요. 아직은 점수가 확립이 안 돼서 근데 11월서부터는 이제 간격을 좁히면서 12월 시험부터는 정확하게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성적표가 집에 오도록 라이딩 빨리빨리 채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요거 보고 또 생각하셔야 될 점은 항상 가장 먼저 할 거는 내가 GRE가 필요한지부터 사실은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GRE 점수를 요구하는지 가끔 가다가 뭐라 그럴까 미술이나 이런 실기가 위주로 되는 전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익셉션이 있는 전공에서 꼭 GRE를 많이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득점 원하는지 그렇게까지 고득점 할 필요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GRE 자체를 의외로 원하지 않더라? 내 전공을? 이렇다면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거부터 준비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아마 GRE를 요구할 거예요. Graduate School에서는. 근데 이제 원할 때 여기서 또 나뉘는 게 학교에 다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피에 나와 있으면 좋고 안 나와 있으면 짧은 이메일로라도 너네 미니멈 있니? 예, GRE에. 그래서 미니멈은 넘기는 게 규정이니까요. 그래서 있으면 알려달라. 내지는 굉장히 또 이렇게 정리나 꼼꼼하게 자기네들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학교에서는요. 작년도 우리 입학생의 average GPA는 얼마였고 average GRE 점수는 얼마였고 이런 거를 통계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있다면 알려주라. 내지는 혹시 없다면 또는 있다면 average GRE가 있냐. 미니멈은 미니멈이지만 다 너무 높게 받아서 내면 나만 미니멈만 넘겨갖고 미니멈 넘겼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verage score가 나온 게 있다면 알려달라 해서 그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는 건데 더하기 데드라인을 알아봐야 돼요. 예, 그래서 학교 내가 10개 정도 어플라이 할 건데 가장 빠른 날짜가 1월 15일이야. 예를 들면 어떤 한 학교가 그리고 그 뒤로 2월도 있고 2월 15일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장 빠른 날에 맞춰서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려면 적어도 성적은 보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1월 15일이면 12월 말에는 봐야 되는데 그럼 또 너무 바트니까 12월은 그리고 너무나 원래 미국의 우편이 또 많이 오가는 시즌이니까 내가 12월 중순에는 여유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데드라인보다는 3주 전에 봐야 돼요. 예, 적어도 데드라인보다는 3주 전에 이런 걸 감안하신다면 14일에서 조금 여유 시간을 감안하신다면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습으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다 돈이 걸린 문제라 제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까지 못하겠는데 내가 뭐 돈 주고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근데 시험장에 가서 한 번은 다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했어. 1월 15일이 데드라인이어서 적어도 3주 전엔 봐야 되니까 12월 중순에 어느 날짜에 시험을 내가 한번 보기로 했는데 아니면 12월 말에 한번 보기로 했는데 60일 이전에 10월 23일 시험에 준비는 안 됐지만 한번 보고 캔슬할 폭 잡고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보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으면 뭐 그건 안 하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준비를 탄탄하게 하시는 분들은 ETS 공식 홈피에서 이거 실제 시험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처럼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해보는 거. 나는 그 정도로 충분하겠다 싶으면 그걸로 연습하시고요. 아니면 시험 일자가 충분히 남아있어서 내가 한번 보고 캔슬하고 난 이렇게 한번 해볼랜다. 내가 너무 떨어서 그런 스타일이라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데드라인을 보시고 앞에 3주에서 4주 전에가 이제 공식이 될 거니까 그거 60일 전에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자,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더 버벌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설명은 대충 끝났고요. 버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버벌 있고요, 수학 있고요, 이런 이제 큰 형식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내용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